지금 중국 내에 상하이 봉쇄가 1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무기한 봉쇄래, 무기한. 무기한 봉쇄인데 원래는 지난달 28일에 상하이의 황포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가지고 동쪽 지역 먼저, 그 다음 거기 풀고 그 다음에 서쪽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2,500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원래 5일날 해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봉쇄가 다. 근데 갑자기 4일날 무기한 연장을 발표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뭐 5,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묶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중국 전체가 15,000명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지네들 말로는. 그래도 얘네들은 제로 코로나입니다. 왜냐면 14억 중에 15,000명 정도는 제로에 가까워. 제로 코로나가 왜? 이게 제로 코로나가 아닌 게 되려면 한 1%는 돼야 되는 거지. 1%만 되려고 하면 얼마? 한 1,400만 정도 돼.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인 거야. 뭐 지금 2만 명 좀 넘었는데 그건 제로지. 그건 제로지, 사실. 하긴 제로 콜라도 0kcal는 아니더라고요. 제로 콜라도? 네. 그렇지. 맹물은 아닌데, 네. 뭐라도 칼로리가 없겠어?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상하이가 가지는 경제적인 축이 굉장히 커요. 단순하게 중국 경제의, 말로는 17%지만 50%에 가깝고요. 그리고 전 세계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구가 상하이 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들이 전 세계 물류량의 5%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가 봉쇄가 되면 사실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무너져요. 왜냐면 상하이에서 싣고 올라야 될 화물, 내려야 될 화물이 계속 적체되면서 상하이 앞바다가 거대한 배들의 어떤 주차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항만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그 강제로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는 항만에 쏟아져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이 상하이를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단된 물류 때문에 컨테이너가 안 돌아요. 물건을 실어 놔야 되는 빈 컨테이너를 회수를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상하이에서 나오는 물류가 막히는 게 무기한 연결되다 가면 세계 국제 운수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한두 달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뻔히 알고 있는 중국이, 사실 이게 유지되면 2, 4분기 이 중국 성장률이 제로에 그칠 거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애들이 죽지도 않는, 지네들 말로 죽지도 않는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5,000명, 하루 5,000명 나오는 것 때문에 왜 상하이 봉쇄를 강행하고 있느냐는 데 대한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단순하게 그 상하이방 털어내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상하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괴질, 코로나하고 다른 괴질은 치사율이, 치명률이 90%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들었지.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요? 외계인 아니고. 외계인. 아. 그래서 중국 거주 외계인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 큰 대도시를 통해 하고 퍼져나가고 있는 괴질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하이, 대련, 텐진, 내몽고, 그리고 사천 지역에까지 지금 계속해갖고 도시 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해도 안 나와. 아, 어차피 코로나를 진단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 진단 키트를 넣어봤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퍼지고 있는 질병은 뭐냐? 내몽고 하니까 그 내몽고 쪽은 항상 패스트가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요. 원래 이 패스트나 탄저병이 이 시기 때는 늘 생기는 지역이 내몽고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애들이 쥐를 잡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패스트 같은 것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생깁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한에서 처음에 바이러스 질병 나왔을 때 이것도 폐패스트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중국 당국은.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구나.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아니라 그랬는데 코로나가 나중에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체육대회 하러 와서 퍼뜨렸다라고 이제 역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네네. 지금 퍼지고 있는 사태는 매우 위험한 치명률을 가진 패스트나 한접병이 동시에 창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창궐을 하느냐? 네.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얘들은 전통 음식으로 쥐를 식용을 해서 야생쥐에서 이거를 옮겨갖고 하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풍토병처럼 거의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류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평소보다 여기에 대한 아마 수요량,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됐을 가능성이 컸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도시 봉쇄를 결정을 하는 코로나의 방역의 특성상 일정 지역에서 이러한 균들이 오히려 배양되는 역효과를 만들었다는 두 번째의 가정.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의 숙주를 하고 있는 슈퍼 감염자의 존재에 대한 기사의 확인이에요. 이런 패스트를 가진 사람이 지금 중요 도시들 17군데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이 신문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그 병균이 가라앉을 때까지 봉쇄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방약이나 사후 치료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병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원래 이게 그전에는 뭐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높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 인민들의 저항력이라든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방역 관리들이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이게 고의로 퍼뜨렸던 방조를 했던 뭘 했든지 간에 시진핑 이 3대 그 계승이 이 접권 연장이 무너질 위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공교롭지만 만일 이게 음모론이라고 치면 이 시작은 서장과 내몽골 지역에서 사천 지역을 거쳐갖고 지금의 광동 지역까지 산서성 지역까지 쭉 흘러내려온 거고 이 이동 경로가 살아있다고 하면 중국 남부 지역 인구 전체가 사실상 감염 위협에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송을 나가게 되면 대림동 계시는 양차오 씨 같은 분이 막 댓글에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만계나 홍콩계 언론들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실무근은 아니에요. 검색을 해보면. 다만 중국이 확인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상하이 봉쇄는 너무 심하고 너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도 확산 지금 중이죠. 중국이 23개 지역 정도가 그렇게 완전 봉쇄 상태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죠. 언급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의류 포장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것도 있어요. 중국이 가진 행정력이나 머릿수를 생각하면 지금 2,500만 전수검사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발표를 안 하고 2차 전수검사인데요. 2차로 검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부터 시작해갖고
수산시장에 있는 활어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진짜 너무 웃기는데 마늘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마늘밭, 그러니까 유통되는 채소 중에 잎마늘, 마늘 잎사귀에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마늘 잎사귀까지 전수 검사를 하고 있어, 코로나 검사를. 근데 그게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주기 식으로. 오시장에 가갖고 잉어 입을 벌리고 그 안에다 면봉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나왔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확인이 되면 어떡할 거야? 저 물고기를 격리할 건가? 이쪽 수조에 있다가 이쪽 수조로 옮길 건가? 그래서 어이없네. 어느 정책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확진자 집안에 있었던 애완동물을 전부 도살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근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개는 내 자식이다. 라고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개새끼는 데리고 나오지 마. 죄송합니다. 애완동물은 절대 밖으로 갖고 나오거나 타인하고 접촉을 금지시켜라. 라는 차원으로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다. 자칫했으면요. 수천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한꺼번에 상하이에서 폐사를 당할 뻔한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죠. 경에 무속은 뭐 딴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왜 저러는 거야 싶잖아요. 뭐 중국 얘기 들어도 우리 참 왜 저러나 싶잖아요. 예, 참 답이 없네.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아니 근데 물고기가 근데 뭐 예를 들어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무속 진짜 법사들이 그런 거 결정해야 하면 우리 왜 할 말이 없다. 그러냐? 우리 강시 선생 좀 보내드릴까요? 우리 쪽은 시체도 다뤄요, 시체도.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는데 참 저쪽도 참 그러네요. 예. 야, 이 개그 같은 이런 상황이 현실인 겁니다. 근데 중국을 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병이라서 지금. 네. 하필이면 우리도 병이라서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한 1, 2년 안에 갑자기 이 대한민국 통일과 안보를 위한 어떤 그 무속인 대회나 국가 구시 지금 끔찍하다. 시청각 광장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 무속청이 생기고 무속청이 용산에 건물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태 민안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명산에서 세금으로 제를 올리고 이거를 방송이 생방으로 중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니까? 지금 이 전 세계는 지금 야만의 시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나마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라를 지켜온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는 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지금 댓글에 에휴 우리도 그 박근혜 때 가정마다 고등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얘기도 있었. 맞아 생각해보니까 하긴 뭐 그때는 뭐 변기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의 세상에는 또다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 그 이상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일본도 지금 계속해서 5.1 이상의 지진들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게 떨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후쿠시마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도쿄 밑에 난카이 트러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 목표 지점 정확히 비누아트에서 몰라죠? 오고 있다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인도네시아 일주일 안에 대만에서만 터지면 다음번은 좀 걱정해 볼 만해. 아니 목표 지점 왜 그 딱딱 못 맞추고 지금 사람 애를 1년 넘게 태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늘을 구멍에 한 번에 끼운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실과 난실을 맞추는 단계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능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능 방송이죠. 네. 국제 정치도 예능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100%다 팩트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탄저와 패스트가 지금 확산 중이다라고 하는 의혹 이전에 확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중국이 자기네 국가에 3개월치
이 경제성장 GDP를 포기해가면서 무리한 상하이 봉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무기한으로 봉쇄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라니까. 5천 명의 죽지도 않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는 경제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막강한데 이런 것을 강요하고 있는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보라하고파님께서 제사장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누구나 수호신 한 명쯤 다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도 네. 이제 수호신을 불러내시면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 제가 7천만 원에 받기로 했던 내림굿. 네. 다시 솔솔 생각이 나는 그런 시즌입니다.